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청문회와 관련해서 김민석이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역할이나 능력으로 보면요, 오히려 더 저는 부적합자가 이종석 국정원장이라 봅니다. 국정원장은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능력으로 보나 이게 그 국정원장이 막중한 역할, 이걸 볼 때 가장 부적임자가 이종석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번에 그 이란하고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확전 일로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이란 핵시설을 무자비하게 폭격하는, 거의 뭐 미국하고 이란의 전면전으로 판이 커질 수도 있는 심각한 그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그 안보 대위기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 봤죠? 얼마나 그 치밀한 정보 수집 준비 끝에 그대로 첫날 딱 표적을, 이슬람 뭐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나 군 총참모장 그대로 그 표적으로 핀셋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정보기관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여실하게 보여주잖아요. 현대 전쟁은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근데요, 이종석이가 국정원장 되면 안 그래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원이요, 진짜 그 재기불능으로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이렇게 북한의 정보가 줄줄줄 새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방해하는 이런 그 애물단지 기관으로 전락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정원장은요, 정말 타고난 능력으로 정보맨,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뼈가 굵어서 제대로 그 정보 책임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국정원장은 진짜 제가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정원장이 제대로 전문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와야 그대로 국가 안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이종석은 제가 옛날에 그 사불가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종합 정리를 해봤더니 결정적인 7가지, 도저히 국정원장이 될 수 없는 7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청문회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똑바로 좀 물고 늘어지대요. 절대 국정원장 그대로 청문 동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7가지 그 7불가론. 첫째, 이자는요, 정보 경험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자가요, 원래 성균관대에서 박사받고 세종연구소에 연구하는 통일정책을 연구하던 이런 자입니다. 통일정책을. 학자예요, 학자. 한 번도 그 정보 매너라는 거는 거기서 잔뼈가 굵어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전무합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정보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어요. 성균관대 나와서 세종연구소 있다가, 그때 김대중 때 북한 따라 북한에 갔다가, 그 다음에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퍼주기 하다가, 그거 이재명을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이 따라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도 국정원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이게 가장 큰 결격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각한 게 이자가요. 두 번째,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야. 이자는 북한을 이해할 때 내재적 접근법을 해야 된다. 이걸 최초로 주장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뭐 외국에서 송두율 교수나 외국에서는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내재적 접근론자입니다. 북한을. 이 말은요, 북한 체제를 북한 입장에서 보자. 와, 이게 말은 좋죠. 우리 공자님이 말한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역지사지하면 모든 게 이해되지. 아니, 북한 입장에, 김정은 입장에서 모든 걸 보자. 그러면 이게 3대 세습, 4대 세습 다 이해가 되지. 핵무기 개발도 이해가 되지. 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밖에 되냐고. 핵이 없으면 어떻게 4대 세습하느냐고.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그 국정원장의 적임자입니까? 국정원은 북한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최첨단
국가 조직인데 북한을 내재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보자. 내재적 접근법을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이자가 이종석입니다. 이번에 이거 내재적 접근 이런 말 이게 유행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꼭 이게 불리하면 내재적 접근하자 하면서요. 상대는 이게 깔아뭉개면서 이런 자입니다. 북한. 이자가 이게 북한하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 모사드의 책임자를 이란을 갖다가 내재적 접근해서 이란을 이해하자. 이란은 이슬람 국가니까 뭐 하메네이가 이슬람 혁명을 해가 지도자인데 이란도 이게 위험하니까 미국이나 원유 개발하면 핵무기 필요하지 않냐. 이란 입장에서 이해해보자면 이게 모사드의 수장이 됩니까? 이란 입장으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두 번째, 내재적 접근으로 북한을 편드는 편향된 종북 친북론자입니다. 이종석이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바로 이제 이거 햇볕 정책 전도사입니다. 햇볕 정책. 이게 뭐냐? 북한을 길들이려면 바로 이게 이거 퍼줘야 된다. 북한한테 돈 갖다 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북한을 평화를 구걸한다. 이게 햇볕 정책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당근을 줘야 된다는 거죠. 채찍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비유를 보면 뭐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이게 뭐 옷을 벗긴다, 모자를 벗길 때 근데 이게 바람이 막 불면 모자를 딱 여미니까 안 벗는데 오히려 뜨겁게 태양빛, 햇빛을 싹 쏘면 모자를 더우니까 벗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햇볕 정책을 해가 북한에 퍼줘야지 북한을 평화를 구걸할 수 있다. 이게 이재명이 말하는 더러운 평화거든요. 퍼주기. 이게 전도사가 이종석입니다. 김대중 때 따라가서 5천억을 퍼준 게 그게 책임이 있잖아요. 김대중 때 수행원을 갔잖아. 그때 박지원이 하고 북한에 갔잖아요. 노무현 때 갔잖아. 그때 우리 NLL을 포기하고 그때 북한에 퍼준 그것도 갔잖아요. 통일부 장관하고 그 이후에도 이재명이 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800만 불 다 퍼준 게 이게 이종석입니다. 햇볕 정책 전도사다. 이런 자가 국정원장은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국정원장은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대북송금. 쌍방울 이화영이가 대북송금한 게 저는 주범이요. 이재명, 이해찬, 이종석. 이게 주범으로 봐요. 오히려 이게 종범이 이화영, 그 다음에 신명섭. 이렇게 봐야 돼요. 신명섭은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장이에요. 진짜 북한에 퍼준 거는 이해찬이가 시킨 거야. 이해찬이가. 그러면서 이재명이 한데 야 북한에 퍼줘야 된다. 야 이재명 네가 이게 다음에 차기 대표 되려면 북한하고 정책에 북한에 도움 필요해. 퍼줘야 된다. 처음에 제안한 게 이해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똘마니가 이화영이 하고 그 다음에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에요. 그래서 둘이를 갖다가 국장하고 부지사로 경기도에 밀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 하고. 근데 그때 같이 계속 일한 게 이종석입니다. 이종석이가 이재명이 하고 2010년부터 같이 계속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필리핀 마닐라 갈 때 따라가가지고 이화영이 하고 이종석이 가가지고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 만나서 돈을 주는 그 과정을 이종석이 모를 리가 없다고요. 모를 리가 없다고. 이런 게 대북 송금의 공범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쌍방울하고 돈 받아서 불법 사조직을 만든 거예요. 바로 이제 민주평화광장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해찬이가 운영한 조직이 광장이에요. 이해찬이가 광장 서점도 있잖아, 서점. 근데 이걸요, 이재명이한테 조직을 확대가 넘겨줍니다. 이게 민주평화광장이야.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 그 돈을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이 한 달에 3천만 원씩 계속 갖다 주잖아. 진미팔학원부터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그 김성태 회장이 폭로했잖아. 이해찬 지원한 거. 고발도 돼 있잖아요. 여기에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가 이종석이하고 그 다음에 조정식입니다. 조정식이자 시영에. 두 명이 그러니까 쌍방울이 돈을 받아서 불법 이재명 사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한 조직의 대표가 이종석입니다. 이게 민주평화광장이에요. 이런 자가 국정원장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와, 이 자가 북한을요, 뭐, 열 몇 번 갔다 오던데 처음에 자료도 안 내.
북한 너 몇 번 갔다 왔니까 자료도 안 내. 근데 계속 내라 했더니 13번인가? 아마 북한을 갔다 왔는데요. 근데 그 전에 뭐라 했느냐? 이놈이 뭐라 했냐면요.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당국에 허가 받고 북한 사람 만나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전쟁인데 북한에 당국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북한 접촉하면 됩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이종석이야. 자기도 북한에 10몇 번 접촉했다며 한번 조사해봐야 됩니다. 왜 허가도 안 받고 불법으로 북한 접촉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 자가 허가 없이 만나 된다고 떠드는 자고 자기도 10몇 번 접촉했다 하니 과연 이게 적법하겠냐 안 했냐?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게 6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7번째. 이 자가요. 진짜 법을 지켜야 된다. 준법의식이 전무합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그 통일부 장관 할 때요. 그때 청문했잖아. 노무현 때죠.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할 때 청문할 때 보니까 당신 그 교통법규 어긴 거, 이거는 그 자료 내라 했더니 그때 얼마 냈느냐. 그때 이거 아마 12번인가 과태료를 냈다. 12번. 옛날에. 근데요, 이번에 또 국정원장 하면서 또 당신 교통법규 어기고 뭐 이래가지고 범칙금 과태료 낸 게 얼마냐 했더니 16번을 냈습니다. 16번을 냈다. 참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청문회 2번 하는 동안에 들킨 것만 28번을 범칙금을 냈다. 한마디로 교통법규나 법을 지키겠다는 준법의식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평소에는요, 기사가 다니죠. 평소에 주말에 자기가 운전해봤자 몇 번 하겠어. 지도 그러잖아. 주말에 한두 번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운전이 미숙해서 과태료를 내서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운전이 미숙하면 조심해가지고 속도를 안 내야지. 운전이 미숙한 놈이 학교 앞에도 과속, 어디도 과속, 속도를 얼마나 내가 범칙금이 28번. 이게 공직자입니까? 그것도 주말에만 자기 운전할 때만. 평소에 기사가 운전하잖아. 아니, 운전이 미숙해가 28번 넘으면 미숙하면 속도를 줄이고 조심 운전해야지. 초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운전이 미숙한, 운전을 잘하니까 이게 속도 위반을 지 맘대로 하죠. 한마디로 법규의식이 없는 거예요. 학교 앞에 전부 다 학생들이 있는데 다 있잖아. 학생이라도 하나 치가 죽었으면 이게 뭐 국정원장이고 뭐 하겠습니까? 야, 저는 청문회 2번 하면서 28번, 그것도 기사가 있는 사람이 28번을 범칙금을 내는 이런 거는 듣다 보다 처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준법의식이 전혀 없다.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공직자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쭉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자가 국정원장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이. 그리고 이제 이자는 북한을 내재적 접근으로 해야 된다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햇볕 정책을 전도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북 송금의 공범입니다. 대북 송금. 그 다음에 불법 선거운동 민주평화광장 이런 게 자입니다. 그러게 북한은 뭐 그냥 몰래 아무 때나 만나 된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허가받고 만나냐. 이런 게 거의 간첩입니다. 간첩. 간첩 잡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북한 만나면 간첩이지. 그리고 범칙금만 28번을 벌써 드러난 것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송곳 검증해서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 되는데 낙마 시킬 힘이나 있겠나? 그러게 동의해주지 말고 국민의힘 이걸 국민에게 널리 알리라고. 일단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라고. 막을 힘이 없으면 무조건 임명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제대로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두고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 지금 국정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부적합한 자가 왔다. 이렇게 보고 이걸 국민들에게 절박하게 호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